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분석의 순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름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사주를 보는 약간 입체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입체감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월주를 이제 월령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제 계절적인 어떤 그 기운이 들어있고, 이 계절이라는 것에 그 음양과 오행이라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이게 녹아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주책이 이런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을 말하는 거고, 이 음양오행에 의해서 세상 만물의 행동이나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거에 대한 원하는 것이나 습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사물을 인식할 때 봄에 느끼는 사람의 어떤 그 인식과 가을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태양은 봄의 태양은 만물을 그 성숙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여름의 태양은 그것을 완숙하는 특징이 있다면은, 가을의 태양은 이제 더 이상 완숙시키고 찔 필요가 없이 뭔가를 이제 그 건조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겨울의 태양은 그 온난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일지라도 언제 우리가 봄, 여름, 추나, 추동의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욕망이나 그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식이 음양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절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도가 있죠. 자, 계절과 시간이라는 이제 또 그것이 합쳐서 시간도 아침의 도와 점심때 도와 오후의 도, 한밤중의 도가 다르죠. 그쵸? 아침에 예를 들면 묘시나 진시에, 묘시에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유시나 술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만물은 누구든 다 자리를 피고 밤을 보낼 준비,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됐을 때 어떨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계절과 상관이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여름의 오후 시간과 가을의 오후 시간과 겨울의 오후 시간에 또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과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까지 이제 규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는 이제 일간이 있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갑이냐 을이냐부터 해서 개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십간의 특성들, 갑은 우두머리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고, 을은 이제 을도 목인데 이거는 이제 목보다는 좀 이렇게 직상향이 아니라 올라와서 한 단계로 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을목은 이제 굴신을 하면서 자기 목표를 이뤄간다 라는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예를 들면 일간도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계절의 이제 목이냐, 만약에 목이라고 하면은 봄에 진월의 간목으로 태어난
못 가. 반대로 술월의 간목으로 태어난 못 가. 이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간이 서 있다고 하면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태어난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내 일간, 내가 나는 무엇이 돼야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이고자 한다, 나는 또 어떻게 처세를 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일간이 이 계절과 시간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게 원턴 원치 않던, 예? 나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밤에 태어났으면, 밤이라는 것들은 이제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내가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이렇게 남들 앞에 좀 나서야 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밤이 아니라 낮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뭐 어려운 것들을 개척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지금 뭔가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투쟁하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끈질기게 그것을 더 어떤 뭐 이렇게 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끝까지 그거를 해내고 뭔가 내가 이권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내가 끝까지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간목일지라도 나는 이 일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간이냐라는 것들은 그 일간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만, 이 주변의 글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그냥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일간 중심의, 일반적으로 사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간 중심이 아니고 월주와 시주, 그 다음에 연주의 전체적인 어떤 내 간지 속에서의 어떤 일간, 내가 거기에 어떤 입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요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의 어떤 아버지는 뭐 하는 집안에 이렇게 그런 장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과 저기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의 어떤 어촌마을의 막내딸로 태어난 사람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같을 수는 없겠죠. 서로 간의 입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내가 해야 되는 뭔가 목적도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라는 것이 있어도, 똑같은 내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하게 태어났는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서울시 강남구의 가장 부자들 사는 동네에 태어난 사람인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섬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냐, 바닷가에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 능력이 각각 다른 거겠죠. 그렇죠?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는, 강남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수영 잘하고, 나무 도끼질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타인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빨리 어떤 경영이라든가 돈 버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좀 어떻게 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게 그런 어떤 머리가 잘 튀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좀 수영 잘하고 무슨 생존 잘하고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근데 내가 서울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인정을 못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저기 어디 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능력으로 어려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간이라는 나 자신이 어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을 해주며 주변에 이제 이 월주와 월간과 시간과 연주 이런 것들이 이 천간이라는 요소까지 보태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의 형이상적 어떤 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이니까 자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덥단 말이죠. 예, 더우면은 무조건 이 간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이제 어떻게 돼요? 불이 더운데 더 불을 지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끈질기고 지나치고 뭔가 오기를 발휘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더위를 식혀주는 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저 수를 살려주는 이 신금이 또 같이 함께 나와졌다면 즉 다시 말해서 수와 금이 이렇게 투출되었을 때 지금 이 여름이라는 환경 여름의 도에 잘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이거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죄송한데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사주가 나쁜 사주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름에 낮에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너무 욕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름의 도에 맞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도시에 사는 애는 금수를 추구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돈 잘 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나무하고 불 떼고 무슨 이게 고기 잡는 기술 이런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에 살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름생들은 전부 다 목화 있는 사람은 틀렸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여름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제 밤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밤에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 시간의 도가 있는데 시간의 도는 밤에 태어났죠. 그 밤에 태어났다는 것은 또 다시 이게 겨울의 도와 좀 비슷해져서 다시 한번 목화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에서 경쟁적이고 뭔가 사람들과 투쟁하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적절히 남들 못하는 것 영역을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여름에 목화토를 이렇게 갖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자 사주에 이렇게 시간의 도에 맞으면 이 사람의 기상이 출세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어떤 기상을 갖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기상이고 정신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천간이 잘 생겨야 이 사람이 정신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간이 좋아야 이 사람이 착한지 선한지 그 다음에 현명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천간에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무슨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만약에 이제 수가 강하다고 하면 꼭 시골에 태어났다는 아닌데 약간 시골과 같은 음적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또는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좀 개척하고 그 다음에 남들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기질이 되는데 여하튼 이제 여름의 도라는 것은 이 금수로 이제 펼쳐졌을 때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월주의 도가 안 맞았을 때는 시주의 도를 이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주까지도 안 맞는다. 시주까지도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끝났느냐?
이게 아니라 운에서 반드시 이 사람은 해자축운이 오게 돼 있어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은 요 시기에 들어서 다시 한번, 자, 그릇은 좀 작더라도 이 사람이 요 시기에 돼서 해자축운이 올 때는 좀 다시 한번 또 이 사람의 나름대로 그 작은 사회에서, 작은 그릇 내에서의 출세와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번다. 돈 법니까 안 법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사주 자체가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런 패턴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퍼펙트한 패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상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 이렇게 이빨이 하나 빠져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금은 있는데 수가 없다든지, 예? 수는 있는데 금이 없고 묘하게 또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졌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과 부족함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오긴 했는데 이게 또 운에서 막 와서 못 쓰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좋은 그릇으로 태어나서도 기상이 잘 펼쳐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운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월주와 시주, 그 다음에 대운의 이 삼각관계를 보고 그것에 대한 입체적인 구성을 따져서 이 사주가 천간의 기상과 지지의 환경이,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너무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가늠을 해서, 자, 여름에 만약에 목화가 너무 많다면 그 사람이 욕망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칠고 좀 투쟁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잃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름이라도 이렇게 돼서 이제 또 금이 있으면 이게 양기에서 음기로 넘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름 또 무조건 저렇게 됐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오행의 순환을 잘 갖추게 됨으로써 또 그런 식으로 투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착하게만 산다고 뭐 잘 번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사주의 어떤 우리가 출세, 번영,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는 선악과는 관계가 없어요. 선악과는 관계가 없고, 오행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글자가 어쨌거나 그 시기에 잘 돌아가고 쓰이면은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큰 마지막 키워드는 대운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릇 좋은 거보다 대운 좋은 게 더 으뜸입니다. 대운 좋은 게 으뜸이에요. 그래서 지장, 덕장, 뭐 용장 이런 것 중에 가장 으뜸이 운장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자연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이 치가, 자연의 치가 이렇구나. 여름에 금이 올라오니까 이게 재능이 좋더라. 여름에 수가 올라오니까 사람이 참 더위를 식히는 그런 어떤 부드럽고 무난한 성격을 가졌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이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논리를 이렇게 확정시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논리에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식신이 뭐 투출해가지고 어떻다 이런 식의 논리는 계속 뭐랄까,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게 뭐랄까,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시각을 바꿔보시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주 보는 순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더 나은 또 이론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